존경하는 여러분, 피땀 흘려 평생 모은 집 한 채. 자식한테 물려주려다가 오히려 그 집 때문에 가족이 무너진 분 보셨어요? 서울 강남에 딸랑 18억짜리 아파트 한 채 있던 70대 부부가 대출금도 다 갚고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 때문에 자식들이 법정까지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절대 남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분들도 지금 당장 해당될 수 있는 얘기예요. 평생 일해서 월급 꼬박꼬박 모으고 아끼고 아껴 쓰면서 집 한 채 겨우 장만했죠. 취득세 내라면 내고요. 재산세도 내라면 냈고요. 종합부동산 세금까지 냈습니다. 평생 세금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싹 다 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죽어서 자식한테 집 좀 물려주려는데 또 상속세를 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낸 세금도 모자라서 죽어서도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세금 한 푼도 안 밀리고 다 냈는데, 그걸 내 자식한테 주겠다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너무 억울하죠.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억울하다고 해서 안 내면 더 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상속세가 뭔지 아세요? 집값이 비싼 사람들이나 내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관없잖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5년 작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억입니다. 강남은 19억. 강북도 11억 넘어요. 경기도 과천은 작년 대비 20% 올랐어요.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상속세 내야 하는 사람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상속세는요. 집으로 못 냅니다. 현금으로 내야 해요. 집이 18억이면 상속세가 5억 나와요. 자식이 6개월 안에 현금 5억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안에 5억을 구해야 해요. 못 구하면 조용히. 집 날립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야? 아닙니다. 진짜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꺼냈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이 정신없죠. 장례 치르고 49제 지내고 정리하다 보면 시간 훅 갑니다. 그러다가 6개월 지나요. 세무서에서 통지서 날아와요. 상속세 신고 안 했네요. 가산세 붙습니다. 본세가 5억이면 가산세 1억 추가해요. 그것도 모르고 1년 버티면 이자까지 붙어서 총 6억 넘게 내야 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 서초구에 사시던 김씨 어르신. 평생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셨어요. 집 한 채 있었습니다. 반포 아파트 16억이고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김씨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 치르고 집 정리하고 정신없었죠. 우리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무슨 상속세? 이렇게 생각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무서에서 우편 날아왔어요. 상속세 4억 8천, 신고 안 했으니 가산세 9,600, 합계 5억 7,600 납부하세요. 아들은 직장인이에요. 연봉 6천. 딸은 주부예요. 남편 자영업. 둘 다 여유 없어요. 5억 7천? 어디서 구합니까? 은행 가서 대출요? 담보 있어야 대출 나오죠. 담보가 뭐예요? 그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아직 상속 등기도 안 됐어요. 등기하려면 상속세부터 내야 하는데 상속세 낼 돈이 없으니까 등기를 못 해요. 등기 못하니까 대출도 못 받아요. 세무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6개월 지났으면 내셔야죠. 못 내시면 압류 들어갑니다. 집에 빨간 딱지 붙는 거예요. 그리고 공매 들어갑니다. 16억짜리 집이 경매로 나가면 얼마에 팔릴까요? 13억? 14억? 헐값이에요. 게다가 거기서 세금 떼고 나면 자식들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그 다음부터예요. 남매가 싸워요. 오빠가 관리 잘못했잖아. 언니도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세무사한테 물어봤어야지. 당신이 돈 좀 빌려줬어야지. 서로 책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집 한 채 때문에
평생 함께 자란 남매가 남남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평생 모은 그 집이 가족을 갈라놓는 칼이 됩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지금 현금 5억 있습니까? 3억 있습니까? 1억이라도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전세 대출 받아 사는 거 아시죠? 월급 받으면 대출 이자 갚고 애들 학원비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거 없어요. 저축?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6개월 안에 몇 억을 현금으로 마련하라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언젠간 팔아서 내지 뭐. 천만에요. 상속세는 신고 기한이 있어요. 6개월.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했죠? 무신고 가산세 20%. 5억이면 1억 추가해요. 게다가 납부지연 이자가 매일매일 붙어요. 연 10%. 1년 버티면 5천만 원 더 내야 합니다. 총 6억 5천. 2년 버티면 7억 넘어갑니다. 집값 16억짜리 집 물려받았는데 세금만 7억 내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급하게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냉정해요. 금매구나. 집값 깎아요. 16억짜리 집 14억에 팔립니다. 14억 받아서 세금 7억 내면 7억 남죠. 남매가 둘이면 한 명당 3억 5천. 부모님이 평생 모은 16억짜리 집이 자식 손에는 3억 5천으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평생 일하시고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집 겨우 장만하셔서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어요. 그렇게 모은 전 재산인 집 한 채 고스란히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가가 절반을 가져가고 자식들은 서로 싸우고 결국 헐값에 팔아야 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상속세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상속세는 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문제는요. 집은 있는데 돈은 없어요. 집값은 18억인데 통장엔 300만 원. 이게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현실 아닙니까? 부동산 부자 현금 거지. 집값이 오르면 뭐합니까? 팔 수도 없고 당장 쓸 수도 없는데. 그런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래요. 집으로 못 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부산에서 평생 모은 집 한 채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안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미리 줘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증여하면 되잖아. 정말 그럴까요? 증여하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증여에는 증여대로 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어요. 실제로 집을 미리 준 분들,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증여하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잠깐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증여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안 주면 상속세 폭탄. 그럼 주면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분당에 사시던 박 씨 어르신 얘기예요. 상속세 무섭다는 소리 듣고 미리 집을 아들한테 줬어요. 명예 이전했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어요. 아들이 효자였거든요. 그런데 2년째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말을 놓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이제 그 집은 우리 명의잖아요. 박 씨 어르신, 그때부터 눈치 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집인데 본인이 눈치를 봐요. 왜냐고요? 법적으로는 아들 집이 됐으니까요. 3년째 되던 해, 아들 부부가 이혼했어요. 며느리가 재산 분할 요구했습니다. 그 집, 반을 가져갔어요. 박 씨 어르신이 평생 모은 집, 며느리가 절반 가져간 겁니다. 어르신은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70 넘은 나이에 전세방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으세요? 안 줘도 망하고, 줘도 망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답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타이밍을 알아야 하고 방법을 알아야 하고 안전장치를 알아야 해요.
그걸 모르면 안주나 주나 똑같이 망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더 들려드리면서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지, 어디서 무엇을 잘못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 이야기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 이 두 가지를 놓고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안 주면 상속세, 주면 위험. 그런데 말입니다. 증여를 선택한 사람들이 정확히 어떻게 망하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셔야 해요.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안 하시니까요. 지금부터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안 준 사람, 그리고 그냥 준 사람. 둘 다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요. 왜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지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설마 그럴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주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 2개 보여드립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두 경우 다 망합니다. 안 주면 세금이 문제고, 그냥 주면 사람이 문제예요. 먼저 안 준 쪽부터 볼까요? 서울 노원구, 최 씨, 76, 집 한 채, 12억, 자식 둘, 각자 살아요. 어르신 생각? 이건 내 노후야. 지금 줄 수 없어. 맞는 말입니다. 근데요. 작년 여름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뇌출혈.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다들 착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건강하시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죽음은 예고 안 합니다. 장례 치르고 2달 지났어요. 형제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 좀 해야지. 세무사 찾아갔어요. 상속세 1억 5천 나옵니다. 6개월 안에 현금으로요. 이게 함정입니다. 상속세는 집으로 못 내요. 현금이어야 해요. 큰아들, 연봉 7천, 대출 2억, 통장에 2천. 작은아들, 자영업, 빚 8천, 1억 5천? 어디서 구합니까? 6개월이 순식간입니다. 못 냈어요. 가산세 3천 추가. 총 1억 8천. 집 팔아야 했어요. 어머니 평생 살던 집 12억에 내놨는데 안 팔려요. 11억으로 내렸어요. 안 팔려요. 시장은 냉정합니다. 금매는 값이 아니라 사정을 팝니다. 결국 11억에 팔렸어요. 세금 1억 8천 내고 남은 거 9억 2천. 형제 둘이 나눠요. 한 명당 4억 6천. 12억이 4억 6천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제가 법정까지 갔어요. 어머니 우리가 모시니까 우리가 더 받아야 돼. 뭐? 형은 49세 때도 돈 안 냈잖아. 변호사 비용 2천씩. 재판 1년. 그 사이 어머니, 며느리 눈치 보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안 준 사람의 결말입니다. 6개월은 생각보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현금 없으면 집 날립니다. 헐값에 팔립니다. 가족은 법정 갑니다. 그럼 미리 줘야 되는 거네? 아닙니다. 이쪽은 이쪽대로 지옥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경기도 분당. 박씨. 72. 집 한 채. 15억. 아들 하나. 며느리. 손주 둘. 어르신 생각? 상속세 무섭다는데 미리 줘버릴까? 증여세 3억. 어르신이 내줬어요. 명예 이전했습니다. 등기부에 아들 이름 올라갔어요. 이 순간부터 법적으로 아들 집입니다. 어르신,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처음 1년? 좋았어요. 아들이 효자였거든요. 2년째? 전화가 뜸해졌어요. 명절에 안 와요. 3년째? 집 화장실 수리해야 하는데.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이게 4명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저 여유 없어요. 아버지가 사시잖아요. 맞죠? 명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말이 아니라 법입니다.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아버님, 그 집은 이제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언제 들어가요?
부모가 제일 약해지는 순간이 언제냐? 명예 넘긴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눈치 보기 시작해요. 당신 집인데 당신이 눈치 봅니다. 4년째. 며느리가 말했어요.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갈게요. 아버님은 우리 전세로 가세요. 어르신 나갔어요. 평생 살던 집에서. 며느리한테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근데 진짜 지옥은 5년째였어요. 아들 부부가 이혼했어요. 며느리가 재산 분할 청구했습니다. 결혼 중 받은 집이니까 반씩. 15억짜리 집. 며느리가 7억 5천 가져갔어요. 어르신이 평생 모은 집. 며느리 손에 반 넘어간 겁니다. 이게 사람 일입니까? 이게 그냥 준 사람의 결말입니다. 처음엔 우리 아버지 최고. 이래요. 시간 지나면 달라집니다.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자식도 사람입니다. 며느리는 더 냉정해요. 맞죠? 안 주면 세금 때문에 망하고, 그냥 주면 사람 때문에 망합니다. 둘 다 지옥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요.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타이밍. 둘째, 방식. 셋째, 안전장치. 이 세 가지 없이 그냥 주면 위에서 본 대로 됩니다. 유튜브에서 뭐라고 합니까? 집 한 채는 괜찮다. 거짓말입니다. 부자만 내는 거다. 틀렸어요. 전세 끼고 주면 된다. 위험합니다.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문제는 증여냐 상속이냐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언제 주느냐, 어떻게 주느냐, 어떤 안전장치를 두느냐. 이게 전부예요. 명에 넘어가기 전에는 효자예요. 명에 넘어간 후에는 모릅니다. 그게 2년 후인지, 5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언제 달라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답은 무조건 증여가 아니라 조건 있는 증여입니다. 안전장치 없이 넘기면요. 그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집 있으시죠? 자식한테 줄 생각 있으시죠? 그럼 제대로 알고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위에서 본 그 꼴 납니다. 3부 떡밥 마이너스 강렬한 마무리.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의는 넘기되 권리는 내가 갖는 방법. 집은 주되 나를 못 쫓아내는 구조. 증여는 하되 안전장치로 묶는 계약. 이게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타이밍을 알려드릴 거고요. 방식을 알려드릴 거고요. 안전장치를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 그리고 여러분 노후, 여러분 가족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럼 이제 방법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집 안 날리고 안 쫓겨나고 자식들 안 싸우게 하는지. 근데 먼저 이거 하나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거 말하는 사람 있으면 사기꾼이에요. 집값이 다르고 자식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건 방향입니다. 이 방향 모르면 똑같이 망해요. 집을 남기고 싶으면요. 준비를 남기세요. 그냥 주는 건 도박입니다. 아까 봤잖아요. 박씨 어르신. 그냥 줬다가 5년 만에 쫓겨났어요. 준비 없이 주면 그게 집 준 게 아니라 무덤 판 겁니다. 언제 줘야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너무 일찍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아들 40대에 줬는데 50대 되면 달라져요. 며느리는요? 더 빨리 변합니다. 너무 늦게 주면 최 씨 어르신 봤죠? 갑자기 돌아가셔서 6개월 안에 헐값에 날렸어요. 나중에 하다가 그 나중이 영원히 안 와요. 병원에서 3일 만에 가십니다. 그럼 언제가 좋으냐를 보면 통계적으로 일은 전후가 좋습니다. 왜냐면요. 일은 전에는 본인이 아직 정신 멀쩡하고 움직일 수 있고 일은 넘어서 너무 늦으면 갑자기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기억하세요. 증여하고 10년 지나면요. 상속세 계산할 때 그 증여분 안 들어갑니다. 70세에 증여하고 80세에 돌아가시면 그 집은 상속세 안 내요.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요.
나 아직 건강한데 이러지 마세요. 건강할 때 해야 됩니다. 병원 누워서는 못해요. 정신없을 때는 못해요. 지금 안 하면 영영 못합니다. 어떻게 주느냐? 여기서 대부분 망합니다. 제일 흔한 게 뭡니까? 등기부에 자식 이름 올리는 거.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명에 넘어가는 순간 법적으로 자식 거예요. 부모? 권리 없어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하면 되잖아요. 조심하세요. 부담부 증여가 뭐냐? 전세 10억 끼고 집 증여하는 거예요. 증여세는 줄어들죠. 좋아요. 근데요. 전세 빠지는 순간 문제 생깁니다. 세입자 나가면 누가 삽니까? 부모가 살아야죠. 근데 명의는 자식 거예요.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꼴입니다. 증여세 3억 나오는데 자식이 현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 받아서 냅니다. 그럼 집은 받았는데 빚쟁이 된 거예요. 이게 효도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래서 뭐가 좋으냐고요? 상황 봐야 됩니다. 현금 있으면 증여세 내고 증여. 없으면 방법 바꿔야 돼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세무사 찾아가세요. 상담비 100만 원 아껴서 나중에 몇 억 날립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명의는 자식 줘도 권리는 내가 갖는 방법. 이거 모르면 지금까지 다 헛짓입니다. 명의는 등기부의 이름. 권리는 실제로 쓸 수 있는 것. 명의는 자식 거지만 권리는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 거주권. 이게 뭐냐? 이 집에서 내가 평생 산다 법으로 박아놓는 겁니다. 등기부에 올립니다. 자식 명의여도 거주권 있으면 못 쫓아내요. 팔지도 못해요. 며느리가 이혼해서 재산 분할 받아도 거주권은 못 건드립니다. 왜? 법으로 보호되니까. 자식이 집 팔려고 해도 거주권 있습니다 하면 아무도 안 사요. 법무사 통해서 설정하세요. 비용?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거 아끼면 나중에 쫓겨납니다. 50만 원 아끼고 평생 살던 집 잃습니까? 두 번째, 전세권. 15억짜리 집. 어머니가 5억으로 전세권 설정. 그럼 어머니는 평생 살 수 있고 나중에 집 팔면 5억 먼저 받아가요. 며느리가 재산 분할 받아도 전세권은 선순위예요. 먼저 떼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현금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못해요. 세 번째, 계약서. 우리 아들은 효자니까 괜찮아. 위험합니다. 아들 효자여도 며느리는 모릅니다. 지금 좋은 사람이어도 10년 후는 모릅니다. 증여받은 자는 증여자를 부양한다. 증여자의 거주 권리를 보장한다. 위 조건 위반 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없이 주면요. 그냥 바보입니다. 계약서 쓰셨으면 공증 받으세요. 공증 안 받으면 나중에 법정 가서 안 먹혀요. 그때 아버지 정신이 없으셨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공증 있으면 못 그래요. 여기서 관점 바꿔볼게요. 자녀분들 들으세요. 부모님이 집 주신다고요? 증여세부터 계산하세요. 3억 나오는데 현금 없으면 맞지 마세요. 대출 받아서 세금 내면 그게 빚입니다. 집은 못 팔아요. 부모님 사시니까. 진짜 지옥이에요. 형제 있으면 미리 얘기하세요. 형, 나 집 증여받는데.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는 하나도 안 받았는데 너만 받았어. 법정 갑니다. 증여받으면 부모 모셔야 됩니다. 명의만 받고 나 몰라라 하면 사람 아니에요. 그런 자식 때문에 계약서 쓰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실수. 하나라도 하면 지금까지 한 얘기 전부 소용없습니다. 우리 아들 효자야. 아들 효자여도 며느리는 모릅니다. 지금 며느리 좋아도 10년 후는 모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특히 돈 앞에서. 계약서 쓰세요. 내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위험합니다. 상황마다 다 달라요. 세무사, 법무사 상담 필수입니다. 상담비가 100만 원이나 해. 100만 원 아껴서 몇 억 날립니다. 지금 쓸 돈은 쓰세요. 이게 투자예요. 한 자식한테만 주고 끝. 다른 자식들한테 얘기 안 해요. 부모 돌아가시면 법정 갑니다. 미리 정리하세요.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끼리 대화입니다. 부모가 자식 불러서 말하세요.
내 집이 이만큼 있다. 너한테 주고 싶다. 세금이 이만큼 나온다. 너 낼 수 있어? 아버지, 저 지금 여유 없어요. 이러면 방법 찾는 겁니다. 그럼 일부만 줄까? 나중에 줄까? 상속으로 갈까? 대화하면서 찾으세요. 형은 집 받고 나는 예금 받고. 우리 이렇게 하자. 미리 정하면 안 싸워요. 나중에 정하면 법정 가요. 평생 모은 집. 그냥 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준비해서 주는 게 사랑이에요. 타이밍 잡고, 세무사 만나서 방법 정하고, 거주권이든 전세권이든 안전장치 만들고, 계약서 쓰고 공증 받고 등기 올리는 거. 이게 준비입니다. 그냥 주면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한테 쫓겨나고, 이혼하면 반 떼이고, 자식 태도 바뀌어도 손 쓸 방법 없어요. 나 아직 젊은데, 건강한데, 나중에 해도 되지 않아? 안 됩니다. 최 씨 어르신 기억하세요? 건강하셨어요. 골프도 치시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자식들 6개월 안에 현금 못 구해서 집 날렸어요. 6개월은 생각보다 순식간입니다. 장례 치르고 49제하고 정리하다 보면 2달 훅 가요. 세무사 찾아가고 계산하고 돈 구하려고 뛰어다니다 보면 6개월 끝입니다. 가산세 폭탄 터져요. 병원 누워서는 못해요. 정신없을 때는 못해요. 움직일 수 있을 때, 정신 멀쩡할 때, 지금 해야 됩니다. 너무 일찍 주면 쫓겨나고, 너무 늦게 주면 세금 폭탄. 일은 전후가 적기입니다. 거주권 없으면 쫓겨나고, 계약서 없으면 무시당하고, 공증 없으면 법정에서 휴지 조각, 자식이 세금 못 내서 빚쟁이 되고, 형제끼리 싸워서 법정 가고, 가족이 무너집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자식한테 전화하세요.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번 주 안에 세무사 상담 예약하세요. 다음 주에 법무사 만나세요. 이번 달 안에 가족회의 하세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음에, 이러다가 병원 갑니다. 그럼 끝이에요. 평생 일해서 모은 집. 세금한테 빼앗기지 마세요. 며느리한테 빼앗기지 마세요. 자식들 싸움으로 날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권리 지키면서 안전하게 넘기세요. 그냥 주는 건 유산이 아닙니다. 준비해서 주는 게 유산이에요. 안전장치 만들어서 주는 게 사랑입니다. 계약서 쓰고 주는 게 책임입니다. 오늘 이 얘기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저장해 두세요. 자식한테 보내세요. 가족들이랑 같이 보세요. 듣기만 하면 소용없어요. 움직여야 됩니다. 준비하고 주면 집도 지키고 가족도 지킵니다. 그냥 주면 집도 잃고 가족도 무너집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